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의 격입니다. 저자가 신수정 작가가 되겠고요. 자, 이 책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다음에 성공하게 되고, 다음에 성숙합니다. 세 가지 성자가 붙는데요. 성장, 성공, 성숙에 대해서 174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강의하면서는 작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있죠. Say No의 가르침이라고요. 그 책이 내용이 좋거든요. 형식은 그 Say No의 가르침과 비슷해요. 책을 보게 되면 한 에피소드에 아주 사례를 보기 좋게 설명을 짤막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174가지입니다.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가운데를 잠시 보게 되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그 TV 보면 그 요리계 달인 백종원 아시죠? 요거 보게 되면 백종원의 코칭도 실패하는 이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 떡볶이 집이 나온다. 떡볶이 집요. 백종원 씨가 자문을 마치고 1년 후에 다시 와보니 발전은커녕 원상태로 들어가고 손님이 없었다.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튀김은 손님이 온대로 즉시 튀겨야 되는데 미리 튀겨 놓은 거예요. 또 이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가르쳐 줬는데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공부든 사업이든 모든 일은요, 임계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하지 못한 식당은요, 그 임계점을 못 넘기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6월,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반도 채 못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부를 5단계로 볼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안 늘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 실력은요, 이렇게 느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요, 직선 형태가 아니고 계단식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훌쩍 올라가거든요. 또 이대로 계속 가다가 또 훌쩍 한 계단 올라가게 되고. 예. 저는 5단계를 그렸는데요. 그러면 이 5단계 끝이 10월 26일이다. 여러분의 시험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합격도요, 공부의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넉 달 남았다 치면요, 1년으로 친다면 8개월이 지났잖아요. 3분의 2가. 그러면 이때 5단계를 본다면 3분의 1이라면 한 2점 되겠네.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8개월 지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첫 단계다. 이제 한 단계만 둬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험난합니다. 4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왔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 단계는요, 절반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한 단계를 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앞으로 2단계 더 올라가는 게 7월, 8월 문제풀이입니다. 예. 그럼 또 훌쩍 올라가거든요. 예. 또 9월, 10월 되면 이제 마지막 총정리. 이게 마지막 2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었다.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훌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다 채워야지 이제 임계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계점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7월, 8월, 9월, 10월이 절대적입니다. 예. 여기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마지막 스포트 있죠. 넉 달. 이거 열심히 하면요, 우리 시험은 쉽게 합격합니다. 그런데 넉 달 동안 날씨도 덥고 또 공부가 안 되니까 계속 소홀히 한다.
무조건 시험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계점은요. 자, 오늘이 아니라 이제 7, 8, 9, 10. 이 넉 달의 인계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꼭 인계점을 넘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자, 일의 격을 높인다. 일을 잘하는 방법은요. 평범한 것도 비범하게 하자. 아주 매력 있는 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 20대의 벤처 대표가 있어요. 그만하면 성공했잖아요. 그럼 20대의 벤처 대표가 옛날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알바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알바. 이 친구도 알바할 적에는요. 최고의 팁을 받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 최고의 팁 하게 되면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알바생은 고기를 더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반찬이 있죠. 얘는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 테이블이 딱 있으면 항상 그 테이블이 그 손님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은 이 반찬을 특히 좋아한다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 적에는 그 좋아하는 반찬만 듬뿍 담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범한 알바라면 그냥 반찬을 담을 건데 이 젊은 친구는요. 손님이 좋아하는 반찬까지 기억해가지고 특별히 많이 담아주고 거기 또 비게 되면 적시 채워주고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임원 얘기인데요. 이 임원은 신입 시절 때 심부름 많이 합니다. 특히 복사해 오라고요. 복사하기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임원은요. 신입 때 복사를 하게 되면 항상 한 장을 더 해요. 복사를. 한 장을 더 합니다. 그 한 장을 더해서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공부를 해요. 얼마나 많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복사로 그치지 않고 한 장 더해서 내가 늘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 CEO는요.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범한 것도 이렇게 비범하게 만드니까 성공이 빠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넉 달 남은 공부 남들 하듯이 평범하게 하게 되면 발전 없습니다. 예. 뭔가 복사를 하나 더 하듯이 또는 좋아하는 반찬을 더 주듯이 뭔가 조금의 생각을 올려가지고 또는 비범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합격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사람 만나다 보면요. 나의 에너지를 빼뜨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요. 가능한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예. 왜? 내가 피해를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와 절친한 10년 후배가 있어요. 10년 후배.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은요. 이 친구는 똘똘합니다. 맨사예요, 맨사. IQ가 158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뭐 의사, 변호사, 서울대 다 하고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이나 동생은 전부 다 의사고 정말 성공을 했는데 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이게 많아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대화하다 보면요. 20분, 30분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서로가 좋은 건데 그런데 30분 만에 끝낼 일을 이 친구만 만나게 되면 기본 4시간, 5시간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요. 한 1년 전 부대끼니까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밤 10시 되어서 급한 일로 만났는데 30분이면 끝난 거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새벽 4시까지요.
특별히 요청을 해서 술도 2차 가고 3차까지 가면서 아무 부질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 그날은 잠도 못 자고 애를 먹었거든요. 저절로 제가 그 후배를 피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만났다 하면 무조건 3시간 이상 기분이니까 제 시간에 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피하라.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공부를 하든 실무를 하건 이런 자리만큼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치거든요. 차라리 이런 시간 3시간 4시간 동안에 비록 내가 독서를 안 좋아하지만 내가 보고 싶었던 책을 읽자. 서너 시간 한 권 읽고 남거든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일을 하는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회격 174개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3가지를 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하시면요 이런 책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 81페이지예요. 81페이지. 제3절 저당의 유동화 제도예요. 여기서 종합 문제가 8번 나왔죠. 또 한 장 넘기니까 목차 4번 MB에서 저당 담보정권 8번 나왔죠. 합치니까 16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먼저 1번 저당의 유동화의 개념입니다. 개념 보시면서 먼저 체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2번 보게 되면 기능. 저당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윗줄입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 동그라미. 많은 수요자에게 많은 동그라미.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다. 요 질문이 그대로 출제되었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동그라미 2개 있죠. 얘를 바꿔서 물어서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바꾸면요.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수요자.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바뀐 단어를 조심하시고요. 3번 전제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모두 밑줄하세요. 1차 시장 금리가 가장 커야 되고 다음에 2차 시장 금리 가장 작은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2번요. 저당의 유동화 효과도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요. 1, 2, 3, 4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요. 동그라미 3번을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3번 지문 볼까요?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밑줄입니다.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밑줄 하시고요. 화살표 있죠? 주의. 화살표 얘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밑줄 되어 있잖아요. 유동성은 증가됩니다. 그러나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 그만큼 돈이 잘 돌아가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된대요. 얘를요 왔다 갔다 바꿔서 묻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은 감소하면 틀렸지. 유동성 위험은 증가한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한 번은요 유동성을 물었다가 한 번은요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왔다 갔다 묻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대비를 하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저당 시장의 구조가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인데 네모 박스 보니까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을 풀어서 전부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상세히 옮겨놓은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4개 나옵니다. 네모 4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다음에 금융기관, 다음에 MBS 발행기관입니다. 자, 발행기관은 우리나라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주금이 돼요. 다음에 투자자, 자, 이렇게 본다면 먼저 수요자.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으니까 은행에 대출받죠. 이렇게 이제 자금을 용잡았습니다. 한 5천만 원 용잡은도 가정해봐요. 이때 은행을 다른 말로 1차 대출 기간이다. 1차 대출 기간입니다. 자, 이럴 때 은행은요, 돈을 빌려주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권리?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채권, 줄여서 저당권입니다. 저당채권, 저당권을 갖게 되고요. 돈 빌려주니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잖아요. 해서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계속 반복이 돼요. 은행은 돈 빌려주고, 자,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 둘 다 갖게 된다.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을 가리켜서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은행은 수많은 개인들에게 자금을 용대해 주니까 때로는 은행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갖고 있는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을 큰 덩어리째로 양도합니다.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얘가 바로 저당에 유동합니다. 따라서 저당에 유동하지도는 저당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예요. 자, 그것만큼 또 돈이 들어오죠.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때 이 발행기간을 2차 대출기간이다. 2차 대출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2차 기간은요, 별도로 많은 은행들로부터 저당권을 덩어리째 사모으면서 자금을 조달해 주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주 큰 저당권의 큰 덩어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다른 말로 저당풀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저당권의 큰 덩어리, 저당풀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요. 바로 MBS를 발행합니다. 자, M은 모기지, 저당이죠. 저당채권, 저당이 되고요. B가 팩터 해서 담보로 한대요. 담보로 해서 S가 시큐리티스, 바로 정권입니다. 따라서 MB에서 저당, 담보, 정권을 발행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때 이 MB에서의 목적이 뭐냐? 얘는요, 목적은 이자 받는 거예요. 이자가 목적이다. 자, 이자가 목적이면 바로 지분금융이 아니고 부채금융이죠. 다른 말로 부채증권입니다. 반복합니다. MBS는 이자가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부채증권,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잘 묻는 것이 MBS는 지분증권 틀린 말입니다. 지분이 아니고 부채증권입니다.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제
자, 발행기관은 MBS를 발행해서 이것을 양도합니다. MBS를 팔아요. 그것만큼 또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때 투자자는 개인들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덩치 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대거 자금을 풀어주고 또 대량으로 사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차 기관을 중심으로 돈이 여기서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의 시장을 가리켜서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발행기관은 저당 담보 정권을 양도한다. 이것을 바로 저당의 정권화다. 정권화죠. 그래서 저당의 정권화 이렇게 불러요. 결국 2차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와 저당의 정권을 모두 합친 여기까지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2차 시장은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대출받은 차입자는 여기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차 시장은 수요자,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것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1차 시장인지 어디까지가 2차 시장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 요약지 보시면 82페이지. 자, 박스 그림이 있죠. 그림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래 보니까 표가 나오죠.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다. 전제 조건은요, 앞 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 81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 화살표 다 밑줄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옮겨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요, 먼저 1차 시장 금리가 나오고, 다음에 2차 시장 금리,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먼저 1차 시장 금리가 바로 여기서 금리를 말하니까 다시 말하면요, 대출 이자. 대출 이자를 말해요. 그래서 저당 대출 이자다. 다음에 2차 시장 금리는요, 자, MBS 자체가 바로 이자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다른 말로 MBS 수익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MBS 기대 수익률이죠.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관계는요, 1차가 가장 높고 다음에 2차가 높고 요구수익은 가장 작아야 됩니다. 항상 요구차 나면요, 얘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일 때 계속 자금이 돌고 돌아가니까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전제 조건은 구분해서 물어요. 여기까지 물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관계는요, 1차 금리가 높고 2차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이렇게 묻죠. 이런 관계. 이렇게.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수율보다는 MBS 수익률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묻습니다. 이런 조건일 때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약집 한 장 넘겨서요, 82페이지를 보시면 목차 4번이 있죠. 저당 담보증권 MBS. 자, 얘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MBS 종류가 무려 8번 나왔죠.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 별표.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종류 4가지가 표를 보시면, 이체증권 MPT에서, 저당 채권 MBB, 그 다음에 저당 직불채권 MPTB, 그 다음에 다계층 채권 CMO입니다. 요 4가지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한 것이 바로 아래 보니까 요약, 표가 나 있죠. MBS를 비교합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자, 종류 4가지. MPT에서 MBB, MPTB, CMO입니다. 자, 실항목은요, 발행 형태, 소유권, 저당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위험부담, 초과담보, 콜방어. 자, 이 표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 표 갖고 문제 다 풀리니까요. 그래서 이 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유동화 전제 아래 보게 되면 이제 항목 4가지 묶어놨죠. MPT에서 MBB, MPTB, CMO입니다. 자, 먼저 MPT에서 이체증권은 화살표 1, 2 모두 투자자. 자, 1, 2가 뭐죠? 요거 1, 2. 1번은 저당권, 2번은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이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은행이 개인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첫 번째 돈 받을 수 있는 저당권도 가지면서 원리금 수취권 모두 갖게 됩니다. 뭘 가지죠? 1번, 2번. 따라서 은행은요,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도 갖게 됩니다. 1번, 2번 권리. 그런데 은행이 자금이 부족해서 얘를 팔아버렸어요. 자, 파는 순간 얘는 없잖아요. 팔았습니다. 이때 팔았으니까 1번, 2번 저당권 원리금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여기서부터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니까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이 넘어가요. 그래서 투자자가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투자자가 1번, 2번 모두 가지면 MPT에서가 돼요. 이체증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원리금을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에서다. 다음에 두 번째, MBB는 누가 발행기관이죠. 자, 저당권을 팔았더니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누가 모두 가진다? 발행기관. 발행기관이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취권, 발행기관이 모두 갖게 되면 바로 MBB가 됩니다. 즉, 저당채권입니다. 구분이 쉽잖아요. 따라서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에서, 발행기관이 1번, 2번 모두 가지면 MBB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MPTB와 CMO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리가 같습니다. MPTB와 CMO는요, 1번, 2번.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취권. 얘를,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져갑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러니까 양대를 걸치죠. 이런 형태가 바로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원리금은 투자자. 그래서 MBS 종류 4가지는 저당권과 원리금을 각각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 노트 이제 아래 보니까 요약. 요약에서 종류가 구분하고 있죠. 요 내용이 요약집과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류 4가지 봅니다. 첫 번째, 이체증권. 다음에 저당채권 MBB.
저당 직불 채권 MPTV, 다계층 채권 CMO입니다. 자, 첫 번째 발행 형태. 두 번째가요, 저당권의 소유권, 저당채권, 저당권입니다. 세 번째가 원리금 수취권이고요. 네 번째가 위험 부담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초과 담보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콜 방어예요. 자, 그래서 종류 네 가지만 나왔다면 요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걸로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발행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 자, MPTS 끝자가 S죠. MBB 끝자가 B다. 자, MPT에서 이때 S가요, 바로 시큐리티스. 자, S가 시큐리티스. 해석하면요, 정권이죠, 정권. 정권입니다. 그러면 얘를요, 학자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자? 얘를요, 바로 자, S가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지분형이다. 지분형 MBS라고 부르죠. 지분형 MBS. 위할 점은 이때 지분자가 붙었다고 절대 지분이니까 배당하시면 안 돼요. 배당 아니에요. 왜냐? 처음부터 자, MBS는 모두가 뭐지? 이 네 가지가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다. 이자. 이자가 목적인데 학자들은요, 자, 시큐리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지분형 MBS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분형 MBS. 목적은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가 목적이다. 다음에 MBB, 저당채권. 끝에 B자가요, 해석하면 얘가 바로 본드예요, 본드. 본드. 본드를 해석하면요, 얘는요, 사람이 마시는 본드가 아니고요. 바로 어떤 본드? 해석하면 채권,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 채권형 MBS예요. 채권형 MBS다. 네, 채권입니다. 어쨌건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음에 MPTV나 CM은 앞에서 봤죠. 얘는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양다를 치니까 혼합형,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MBS다. 얘도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만 출제가 돼요. 혼합형. 그래서 MPTV나 CM은 양다리 모두 걸치는데, 자, MPTV는 자, 이시정권 성질만 가진다. 하나만 틀린 말입니다. 둘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혼합형이다 해서 MPT에서와 MBB 성격을 모두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2번, 3번, 4번. 강요터 보게 되면 각각 네모 다리. 얘는요, 지난 과정은 다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 저당권,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다음에 자, 원리금 수취권하고 위험부담은요, 항상 어떻게 이꼴 같이 움직인다. 원리금 받는 쪽이 전부 다 모든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항상 원리금과 위험부담은 이꼴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MPT에서는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2번, 3번 똑같은 거 있잖아요. 투자자. 그래서 그들은 뭐 투투투 이렇게 암겼습니다. 네. 저당권, 원리금, 위험부담 모두가 투자자가 모두 가집니다. 다음에 MBB는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그래서 발발발. 그래서 모두가 발행기간. 발발발이 됩니다. 저당권도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위험부담도 발행기간. 다음에 NPTB나 CM은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얘 두 가지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자에서 발투투가 돼요. 발투투. 다음에 똑같죠? CM으로 똑같이 뭐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에서 발투투 이렇게 암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특히 얘를 잘 묻는데 그러면서 하나만 싹 바꿔서 뭐래요? 예를 들면 CMO는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는데 얘를 싹 바꿨어요. 바꿔서 투자자가 가진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발을 투로, 투를 발로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답은요.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는 과거 시험은요. 얘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가 언제부터요? 27회. 우리 시험은요. 27회 때부터 초과담보. 얘가 이제 문장으로 묻기 시작했거든요. 초과담보. 초과담보가 뭘 말하느냐? 자, 결론부터 본다면요. 초과담보는요. NPT에서는 초과담보 없다. X가 되고요. MBB는 초과담보가 있습니다. 있다. NPTB나 CMO도 있다. 동그라미 크기가 조금 달라요. 얘는 많이 되고 얘는 중간 크기로 되고 좀 적게 되고요. 자, 예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NPT에서는 초과담보가 없다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NPT에서. 자, 이체증권은요.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투자가 모두 가져갑니다. 그럼 투자가요.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 모두 받게 되면 얘는요. 가장 수익이 커요.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큽니다.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 따라서 가장 위험과 수익이 큰 방법이 뭐지? 바로 NPT에서 투자가 원리금 다 가져가니까. 수익과 위험이 가장 크니까 이때 NPT에서는 자, 저당총액과 자, NPT에서 발행액입니다. 저당총액과 발행금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저당총액이 100억 잡았을 때 100억 저당권의 총이 100억이면 이것을 발행한 것도 그대로 100억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당총액과 똑같이 발행하거든요. 금액이 똑같이 발행하니까 초과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담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저당총액과 발행을 똑같이 하니까 발행액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발행하니까 초과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MBB는 초과담보가 있다고 했어요.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요. 다시 MBB는 바로 발발발이니까 저당권도
발행기관, 원리금도 발행기관 모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도 누가 가져가? 발행기관이 가져갑니다. 이때 이 발행기관이 따로, 자, 얘를 따로 발행하죠. MBB를 발행해서, 얘를 만들어요. 얘를 발행해서, 얘를요, 투자자에게 팝니다. 팔아요. 팔 때 뭐냐? 자, 투자자에게 팔게 되면요, 발행기관이 저당권, 원리금 모두 가진데, 만약 네가 MBB를 사게 되면 설령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네가 샀다면 만기 때까지 원금이들을 계속 지급해 줄게. 이 사람은 전혀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B는요, 앞에 것보다는 첫 번째, 위험이 작아요. 그리고 수익도 낮다. 얘는 반드시 투자자 입장입니다. 자, MPT에서는요, 투자가 저당권, 원리금 모두 가져가니까 가장 위험성이 높지만은요, MBB는 투자가 일정의 거쳐가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계를 거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보다는요, 위험도 작고 수익도 낮아요. 좀 더 낮은 방법이, 작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저당 총액과 자, MBB 발행 금액이죠. 발행액을 비교합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MBB의 저당 총액이 100억이면, 저당권의 총이 100억이면 MBB 발행액은요, 이보다 훨씬 적게 발행합니다. 한 70억 정도.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당 총액보다 많이 발행해요? 적게 발행해요? 적게 발행하죠. 이렇게. 적게 발행합니다. 적게 발행합니다. 그러면 자, 저당 총액이 얼마 더 많습니까? 30억이죠. 그러니까 30억이 초과분이 생기죠. 초과분. 따라서 항상 MBB는요, 저당 총액보다 적게 발행합니다. 초과분을 남기는 이유는요, 그만큼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초과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초과담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초과담보 확보. 이 말은 다른 말로 저당 총액보다, 저당 총액이죠. 저당 총액보다 MBB 발행은요, 적게 발행한대. 그래서 발행액이 적다. 발행액이 적다. 자, 적게 발행하니까 그만큼 초과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MBB는 반드시 이렇게 초과담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담보는 예명기가 있어요. MBB는 초과담보를 확보한다. 초과담보란 말은요, 항상 저당 총액보다 적게 발행하니까 초과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적게 발행합니다. 반면에 MPTB나 CMO는요, 초과담보가 확보가 필요하지만은요, 얘보다는 작게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얘보다 뭐지? 중간 크기로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콜방어는, 콜방어 되는 것은요, MBB 콜방어 된다. CMO도 콜방어는 된다. 되고요. 나머지는 되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자, 특히 여기서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to를 발로 바꾸고, 발을 to로 바꾸면 틀린 말이 되고, 초과담보가 나왔다면 항상 MBB는 초과담보가 확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요, 저당 총액보다 적게 발행하니까 초과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콜방어 되는 것은요, MBB와 CMO 콜방어 되더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BB에서 종료만 나왔다면 이 흐름에서 거의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 틀만 가지고요. 자,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강의 노트와 똑같은 내용이 요약집 보게 되면 83페이지. 표명이 똑같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의 유동화, MBS 종류 4가지를 모두 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확인하죠. 문제 봅니다. 자, 출제 포인트 지문 볼까요? 문제 1번. 저당 유동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13번까지죠.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 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기출 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 맞죠? 2차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이, 저당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맞습니다. 옵니다. 2번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MBS 수익률보다 낮을 때 자본시장 자금을 유인할 수 있다. 유동화 전조건이죠.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3번도 질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당의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위험은 감소시키죠. 유동성은 증가시키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켜요. 따라서 X. 유동성 위험 감소가 돼요. X. 기출문장이었고요. 4번도 기출문장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택저당증권 MBS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다. 지분증권이 아니라겠죠. 지분증권 아니고 부채증권.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증권이죠. 지분증권 틀렸습니다. X. 자, 5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종류 4가지. 요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MPT에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것들요, 투 돌리고. 먼저 돌리세요. 따라서 MPT에서는 지분형 MBS, 맞죠? 지분형 MBS. 네, 맞습니다. O가 되고요. 계속해서. 자,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있는다. 맞죠? 관련 위험은 뭐지? 투니까 투자자 이전 맞습니다. O가 되고요. 6번, 7번, 8번 3개 묶어주고요. 요 3가지가 바로 MBB입니다. 6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즉 MBB는 한순간 뭐지? 요거 발. 모두가 발입니다. 발행기간. 자, 투자자는 하면 의심하자. 예, 발이잖아요. 투자자는 대주금의 조기사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 부담은 투가 아니고 발이죠. 예, 따라서 투자자 틀렸고 발행기간 발이 됩니다. X. 7번 MBB는 발인데 투가 나왔네. 그럼 일단 의심하자. 투자자는 최초의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 따라서 투자는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왜? 발행기간이 가지니까. 투자자는 저당권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O입니다. 8번. 자, MBB 발행액은 주택저당 채권 총액보다 적다. 맞는 말이죠. 적게 발행하니까 이번에 다른 말로 초과 담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따라서 발행액은 적게 발행한다. O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9번부터 13번까지 묶어주고요. 5개 지문이 바로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대부분 다 기출문장이에요. 9번. 다계층 채권 하는 순간 요거죠. 발투투 돌리시고요. 따라서 자, 다계층 채권 CMO는 발행자는 저당권의 소유권 가진다. 저당권 발 맞죠?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저당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맞습니다. 옵니다. 10번 CMO는 발투투죠. 따라서 투자자는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진다. 저당권은 투가 아니고 발이죠. 따라서 투자자 틀리고 발행기간입니다. X. 11번 일반적으로 CMO는요 발투투. 저기서 위험은 투죠. 위험은
정권 발행자 틀렸지. 바로 투자자가 부담하죠. 발행자 틀렸고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12번 CMO는 이시정권 MBT에서와 저당 담보부 채권 MBB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 혼합형 MB에서 맞는 말이죠. O입니다. 13번 다계층 채권 CMO는 만기, 이절이 서로 다양하다. 맞습니다. 선순위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신용등급보다 높다. 당연히 선순위가 등급이 높죠. 신용등급이.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자, 1번 문제 저당 유동화 지문까지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요약집 보시면요. 83페이지 제4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주금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